소금과 건강생활 들꽃 효소마을 박이열 대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들꽃 효소마을 대표 박이열입니다. 이곳에 들꽃 효소마을을 설립하게 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2010년도에 법인을 형성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든 지는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셔서 일주일 또는 10일, 보름, 한 달 이런 시간을 두고 이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저염식 또 싱겁게 먹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건강한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몸이 좀 허약하거나 또 병원 치료를 하고 있거나 또 병원에 갔는데도 뚜렷한 어떤 해결책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검색하시다가 저희 들꽃 효소 마을을 검색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제가 식습관을 처음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식습관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마디가 저는 싱겁게 먹습니다. 또 저염식을 했습니다. 소금을 먹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유독이 잘 체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체하는 거 있죠. 나중에는 심지어 물을 먹어도 체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정도로 한 달에 두세 번씩 체하는 겁니다. 처음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보통 체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한 끼만 굶으면 된다든지, 길면 하루 정도 굶으면 대부분의 체한 것들은 내려가거든요. 그럼 저는 하루 굶어가지고 까딱이 없어요. 이틀, 사흘 정도 거의 굶으면 이게 배가 고픈 것인지 내려간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가 돼요. 3일 정도 굶으면. 그때서 이제 죽을 서서히 먹게 해가지고 밥을 먹을 지경에 제가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을 안내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 몸이 이렇게 자주 체하니까 정말 일하는 것이 참 이렇게 좀 버겁다.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제 아내나 제 딸에게 요 일들을 좀 계속 하게 하고 나는 좀 집에서 좀 쉬는 시간들이 좀 많았는데 거주해서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단 말입니다. 2019년도 초겨울로 접어들었는데 날씨 변화가 잠깐 오니까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02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약 18년을 매일 아침같이 조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조기의 회원들 중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을 차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공을 차면 그냥 이렇게 놀기 삼아 차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빡세게 차기 때문에 전반, 후반 게임을 마치면 땀이 흠뻑 몸에 점을 젖을 정도의 운동량이 되거든요. 그렇게 18년 이상을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감기에 걸린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나는 늘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2019년도 들어서면서 초겨울인데 감기에 걸렸어요. 2018년, 17년, 16년으로 거슬러 가면 꼭 1년에 감기 한두 번은 겨울철에 했거든요. 근데 2019년은 유달실이 겨울철로 접어드는 듯 하니까 이미 감기에 시작해가지고 겨울 내내 감기가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계속 하는 겁니다. 감기에 드니까 이게 축농증, 콧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좀 있으니까 이제 눈에도 염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안약을 넣고 또 며칠 안약 넣으면 좋아지니까 또 쉬면 또 축농증 때문에 또 눈에 염증이 생기고 계속 반복되는 생활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원인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제가 그 모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오셨어요. 한 70대 후반 정도 되는 그런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할머니 이야기로 자기는 소금을 늘 달고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물을 먹을 때도 그냥 맹물은 싱거워서 못 먹고 물을 먹을 때 한 꼬집을 찍어서 물에 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 한 꼬집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제가 소금을 준비해 놨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꼬집은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루가 집어지는 요 정도 소금이에요. 요것을 넣어서 잘 저어서 소금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사람들이 물을 몇 잔 먹습니까? 물을 마실 때마다 한 꼬집씩 먹으면 소금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심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할머니는 고혈압에 시달릴 걸, 또 위가 좋지 않을 걸, 또 여러 가지 건강에 혈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있을 걸 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도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렸어요. 특별한 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흘렸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가 제가 이런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저에게 소금을 얼마나 먹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소금을 아주 잘 먹지 않고 아주 싱겁게 먹습니다. 그래 하니까 그러면 안 될 텐데요. 소금을 먹어야 될 건데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제가 핸드폰에다가 소금이 왜 좋은지 그 어떤 정리된 글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분이 진짜 그 소금에 관련된 글을 제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봤죠. 쭉 읽어보니까 우리 사람의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증상들을 쭉 나열을 해놨더라고요.